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자, 오늘 또 8번째 시간, 조셉 인 이집트, 이집트에 있어서의 조셉, 이집트에 있는 조셉. 자,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배웠는데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요셉까지 튀었네요. 선생님이 잠깐 중간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바쳤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또한 또 누구를 낳았나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죠. 결국은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결국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인 이유로 또 막 그 변장을 하고 가서 아빠를 속였다는 그 이유로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많은 부인을 2명을 얻게 되잖아요. 자, 부인의 2명을 얻게 되면서 라헬과 르아를 얻게 되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12명의 자녀를 얻고 돌아오죠. 12명의 자녀들이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아버지의 이 야곱의 이 편애는 역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죠? 네,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버립니까? 네, 바로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노예로 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이집트로 가게 된 이 요셉,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비백을 통해서 여러분 또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이 결국은 이 이집트의 가장 2인자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의 정치와 또 행정 능력에 의해서 이 이집트를 구했다는 사건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의 이후에 많은 그 300년, 400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노역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뭐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 이제 껑청 뛰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을 뛰어서 요셉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한번 우리 목표를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정치적 상황을 알아보고 요셉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인지 아니면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인지를 알아본다. 요셉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임을 나타내는 그림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워드 스터디 해볼까요? surgeon,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제, 머무는 것이죠. surgeon, period, 기간, turbulent, 사나운, 험한, condition, 조건, rule, 규칙, 다스리다는 동사도 되죠. foreign, 외국의, contemporary, 동시대에 존재한 동시대인,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uthenticity, 정확성. 자, 좀 발음이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니까 어려워지죠? aromatic, 방향 있는, 향기로운. merchant, 상인. elevation, 높이. viceroy, 부왕, 총독. protocol, 외교, 의례. 관습, 조약, 원한, 관습 조약의 원한. 자, 우리 발음이 어려웠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정확성. authenticity. 잘 보세요. authenticity.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uthenticity. 이렇게. authenticity. 또 발음이 어떤 게 어려웠죠? viceroy. 어려웠죠? 오케이. 혹시 어려운 발음들은 좀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봐서 듣고 좀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듣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 보니까 지금 selling corns to Semites from Canaanites.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인들이 바로 여기 옆에 그 옷 두루마리 있는 사람들은 시마이트, 셈족이죠. 가나안에서 온 셈족들이 지금 곡식을 사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셈족들이 바로 이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어디로 왔죠?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죠?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and sojourn of children of Israel in Egypt come into this period of turbulent conditions on the Nile under the rule of foreign Hyksos. 자, 성경적에 나오는 조셉 그리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외국 이 이집트의 순수 민족이 아닌 외국 민족인 힉소스족이 통치했던 시대, 아주 비참했던 시대죠. 이 나일강의 그 이집트의 상황,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만한 이집트인들이 총리 자리를 이 유목민인 요셉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 외국인이 이 힉소스가 바로 이때 당시 이집트를 invade 쳐들어와서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se people. 자, 힉소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under Amos they were able to expel the Hyksos from the country 1550 BC. 자, 이집트의 암모스가 힉소스족을 1550년도에 내보내게 됩니다. 축출하게 됩니다.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Egyptians did not leave a written code of this great humiliation by the Hyksos ruler.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집트인들이 이 힉소스 아래서 느꼈던 그 어떤 humiliation, 어떤 모독, 어떤 자존심에 허락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onsequently our knowledge of this period is very limited. 그래서 이때 지역 당시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좀 이상하죠.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었더라면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이야기 스토리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경은 아무런 어떤 역사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만들어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성이 없어버리면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도 역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모세가 의도한 의미, 그것이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역사성이 있었다는 것을. 단지 그 힉소스의 부족이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힉소스 부족을 축출한 왕이 이 모든 기록을 없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이 그것을 증거할 만한 기록이 또 있죠. 뭘까요? 한번 봅시다. 자,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no contemporary Egyptian
information has come down to us.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에 대한 그 기록이 없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is indirect proof,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of the authenticity of the Joseph story. 그 요셉 이야기의 명확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죠. 그 증거가 뭘까요? 자, 창세기 37장 25절에 나왔는데 Spices and aromatic products are brought to Egypt by Ishmaelites, the Arabian merchant who sell Joseph there. 자,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다고 그랬죠? 이스마엘에게 팔았다고 그랬죠. 그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집트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물건을 팔러 가는 머천트에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37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자, Joseph's elevation to be viceroy of Egypt is reproduced in Bible exactly according to the protocol. 자, 이 궁중 의례에 따르면은 이 요셉의 이제 총리로 된 다음에 그런 행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모습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As a viceroy, Joseph rides in Pharaoh's second chariot. 창세기 41장 43절에 나오죠. 그 chariot, 차를 타고 그 행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같이 요셉과 그 후손의 이집트에서 일시적인 거주는 나일강의 최악의 조건의 기간에 일어났으며 이집트의 이민족인 힉서스족이 점령하여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그러한 정보를 남기지 않은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모리아과 향료의 생산품이 요셉을 판 아라비안 상인 이스마엘족에 의해 이집트에 들여온다는 것이 증거이다. 또한 궁중의 의뢰와 요셉의 총리로서의 승진한 자로서의 바로 제2의 마차를 탄 것, 그것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이집트가 그렇게 약해졌었느냐라는 걸 한번 보면 제상 출신 이때 당시에 이집트에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너무 부패가 심했던 거예요. 관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 틈을 타서 바로 힉소스 부족이 이집트로 돌격해왔던 거죠. 그래서 궁정까지 빼앗았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나라가 분열하게 되면 또 부패가 심하게 되면 다 민족이 와서 오게 된 우리나라의 조선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려말.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증거가 있었던 것을 역시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그렇게만 바라봐야 되겠는가? 비록 그 부패를 심한 틈에 힉소스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힉소스족을 통하여 무슨 계획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너희 민족이 타 민족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이주를 먼저 이야기했던 하나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자, 모세 당시에 이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종족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서로 섞일 기회가 없어요. 서로 닿기만 하면 서로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엄청난 이 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집트가 교육의 현장이었던 거죠.
교육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또 미리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이 사건, 조그만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연히 또 모세가 기록해 놓은 하나의 그냥 우연한 사건의 기록으로 넘기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겨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